네, 반갑습니다. 소리 한번 테스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분 들어오셨는지 몇 분 더 들어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 한번 테스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들어오셨는지 몇 분 더 들어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기 다른 쪽에서 제 유튜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오해해서 또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이 밤새 여러 팬덤들 또 여러 포럼장님들 또 여러 단장님들이 그 방송을 듣고 질문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톡방에서 공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팩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카드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 중에 이 회장님에 대한 사건 기록을 아직 못 본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세요. 또 일부는 서초서나 서울시 특사경에 가서 조사를 받은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막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한번 조사를 받으신 분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플님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죠. 또 지금 여러분 회장님만 지금 있는데 잘 알고 계신데 서울구치소에는 회장만 계신 것들이 아니라 여러 몇 분의 이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분의.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고 그분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고 단지 100만 원, 200만 원을 믿고 따라갔다가 받은 분들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과연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에 여러분 MBC 언론 보도가 난 사건이고 많은 비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변호사들도 이 사건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적 파렴치범의 사건으로 오해되어 있어요. 또 회장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중앙일보 보도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안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록을 보는 과정이라든가 운영 형태를 보면서 이것이 엄청난 큰 범죄, 속칭 단군 이래 가장 최대의 다단계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조이파를 아냐고 물어봐요. 주수도를 아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안 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하도 연락이 와서 내가 한번 만나는 보겠다. 그래서 일단 저는 회장님 얘기만 듣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 여러 이사들, 또 폼장님들, 각 또 비대위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윤경 부사장님, 또 여러 가지 분들, 경영 배단장님, 또 여러 전체가 왔어요. 심지어 김상인 대행으로 됐지만 그 당시에는 울산 본부장도 현장에 다 올라와서 저를
무슨 면접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그분들에 대한 면접을 다 봤어요. 근데 제가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왔던 분들이 저도 그 후에 몰랐는데 우리 롱제비티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와갖고 막 울더라고요. 통곡을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각 지역마다 팬덤들이 극단적으로 정말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만히 방치를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눈에 소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을지 지금 박스떼기로 돈을 뭐 30억씩 받아갔다는 둥, 그리고 법원에서 또 10억 나가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이 나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거꾸로 돈은 여기서 받았지만 이쁘게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을 했고, 또 그것이 좋게 생각하면 회장님은 그 변호사들의 얘기에 들었는데 이게 4차 산업 공유 산업 한 게 아니라 범죄를 공유한 거 돼 있어요. 범죄 공유. 이 범죄 공유가 돼 있는 걸로 이 사건의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판을 집어넣고 특사경은 방판 외에는 수사할 권한이, 왜냐 그 특별수사관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아요. 의료사건 전담하는 것은 의약품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살림법 위반 같은 경우는 산불 뭐 이런 살림사건만 전담하는 사법경찰관, 이걸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요. 그냥 민생 침해 관련된 다단계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에 있는 단속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대의 지능 범죄라고 해서 서초서의 지능팀에 이 사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첫째, 그래서 제가 맡게 된 경위부터 일단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약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 소동이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여기 가족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23만 명에 4명 가족하면 100만 명의 그 가족이 생계가 연결돼 있고, 동시에 5천 명의 가맹점이 있죠. 이 가맹점의 또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수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파가 파생적으로 일어나면, 또 렌트카 같은 경우도 일반 저렴한 차량을 탄 게 아니라 전부 다 고가의 차량을 타다 보니까 완전히 공동이라 해서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소비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점점점 늘어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쓰게 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이 4차 산업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 돈을 번 만큼, 여러분 집안 살림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번 만큼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쓴 거는 앞으로 나중에 벌릴 걸, 가상의 장래 채권인데 그걸 가지고 현재 막 써제끼면 어떻게 벌어집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낙관론이 되다 보니까 또 단기간에 수많은 이렇게 회원들 가입되는 속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뭐 10만 명 뭐 이런 단위로 올라가고 몇 조 단위로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문제점 요소를 걸러내고 수익률을 낮추고, 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낮춰야 되고, 각 지역 플랫폼에서 오인하고 있는 부분 다단계식으로 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맞는 코인을 한다면 코인을 전환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이걸 했는데, 그런 시기가 없이 그야말로 너무 만끽을 해버린 겁니다. 만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장님, 우리 회장님 막 하다 보니까 회장님도 어떻게 돼요? 너무 붕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투자됐다고 하는 것들이 자산이 있냐,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일부 그런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도 부천에 우리 김정성 위원장이 모셔서 말씀하신 것도 안타까움하면 시작된 거 분명히 들었고, 잘하신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억울한 걸 보니 부천이 없었다면 그 낙심된 분들을 그분들을
한 곳에 모으고 재우면서 희망을 줘가면서 이제 했던 거, 그 눈물겨운 스토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에 부천에 이 보고석이 일어나면서 이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은 나온다면 과부 달러빚을 듣는 무슨 짓을 못합니다. 뇌물 쓰든 수십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있던 그 회장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법 도박 횡령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빼준다고 해가지고 50억의 변호사비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는데 왜 안 돌리냐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같이 있던 변호사들이 구속됐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등장인물, 판사나 변호사나 거기에 있던 모든 변호인들이 저희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별의별 카드라 소문만 난무하는 것이고 내용도 모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대륙에서도 나타나서 뭐라도 한마디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다는 둥, 됐다는 둥, 안 됐다는 둥, 무슨 바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회장님의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냉정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서초서를 일단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거겠지, 바로 이 사건은 바로 들이닥칠 사건이에요. 예? 무슨 경영이 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입장이. 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더스 이 회생방에 대한 질문을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상행 대행이나 엄 변호사는 여러분 기본 스탯을 알아야 돼요. 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뭘로 들어왔냐? 접견 변호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접견을 하면서 하다가 어떤 결정을 못 받아요. 뭐 적부심에 구속 적부심 한다고 1월 4일에 처음 올라오신 분이고, 그리고 오고 나서 접견을 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나한테 써준 내용을 정확히 다 몰라요. 또 김상행 대행도 회장님 그랬어요. 공식 입장은 저한테 업무 경영하라고 온 사람이 아니다. 단지 우리 수석단장인가 세 분의 단장님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분들을 뭐냐면 신천지라고 모함이 됐더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물었어요. 그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신천지를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보니까 우리 박 단장님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무슨,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가 신천지가 나타나든가 해야지. 아니 모함의 근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산을 팔아먹으려 했다는 거.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들으면 경악합니다. 전부 다. 실제 사건의 내용을 들으면. 예?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있는 조직을 그대로 끌고 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 사람들 다 갈라치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또 회장님이 뭘 할 수 있냐고요. 회장님이 지금 사기의 주된 피의자예요. 나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오면 뭐예요? 서초에서 바로 체포영장 발부할걸요. 바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안타깝게도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장님이 제가 보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부천 비대위도 써주고 저한테 써주고, 또 엄 변호사 써주고, 또 누구한테 써줘요? 김상행 대행한테 해주고, 또 누가 울면 또 써주고. 그리고 썼기 때문에 본인이 뭘 써준지를 또 모르세요. 왜냐? 사람이 내가 한 번을 만나고 기도하고 좀 생각을 차분히 해야 되는데 계속 30분 단위 변호사가 들어와요. 수도 없이 변호사 홍수에, 지금 보면 구치소 가보면 변호사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미스였는지를 차분히 냉철하게 통찰하고, 특히나 지금 이 사태에서 누굴 가장 안타까워해야 돼요. 회장님을 믿고 따라갔다 구속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표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혹시 자기가 실수한 것, 말을 잘못해서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는가, 이런 걸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버려진, 잊혀진 사람입니까? 이사들 세 사람들이? 예? 손이사, 정이사, 박이사가 그분들이 뭘 경영했어요? 예? 그분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 자리는 여러분 누구라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초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수사 내용을 봤더니 이것이 4차 산업의 스토리는 누구만 알아요? 회장님만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자, 스토리는 되게 너무 좋아요. 이게 플랫폼을 가지고 공유 경제를 만들고 그야말로 캐시를 통해 가지고 쓰면서 농수축산 플랫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수익이 나오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맹점만 해놓고 먹고 잔치만 벌렸고 갑자기 농수산 하다가 무슨 벤츠, BMW 이걸 왜 하냐고요. 그것도 캐시로. 그만큼 소득이 발생했냐고요. 발생되지 않는데 잔치를 벌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팬덤들은 전부 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들이 많아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김종국 회장님 보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위원장님 몸 건강 먼저 생각하시라고. 위원장님도 이렇게 하시다가 당뇨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카더라. 이게 다 야매 아니에요. 이건 지금 법률 사건이에요. 무슨 팬덤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제가 오기 전에 신탁이라다 회생방을 얘기한 사람이 변호사 아무도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파산이 나겠어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12월 13일 날 그 밤에 김양수 변호사 나타왔어요. 여러분한테 이 사업은 파산입니다. 전부 다 업무 중지하세요. 여러분 다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지하고 가버렸어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게 변호사들,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 여러분 회장님이 그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에 대한 놀라운 인사이트와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구현해내는 과정에서는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쓰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낙관적으로 해서 코인이 들어오면 가격이 뻥튀기 될 것이다. 그것이 주가가 엄청나게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 써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몇 달째 하면 그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분들은 회장님 우리 회장이 이렇게 안 해요. 예? 여러분 회장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인감 잠깐 빌려줘. 좋은 일 있다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냥 빌려주죠. 여긴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등재되도 않는데 이사다. 지분 몇 프로 있다. 그럼 왜 됐냐도 모르는데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기록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기록이 여기 지금 한 수십 명의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변호인들 전부 다 USB로 다 전체 기록을 갖고 왔어요. 그럼 회장님의 전체 이력이 나와요. 또 13일날 받을 재판이 뭔지도 다 범죄 사실까지 자세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 감사들이 억울하다고 쓴 눈물의 진술서들이 많아요. 그들이 왜 억울해하는지를. 예? 뭐든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가서 사람들 어떻게 살릴 건가, 자산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신탁 받은 자산은 한 5, 60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자산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할 때 본사가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시스템은 구멍가게 딱 하나예요. 회장님 단독 결제로 모든 게 끝나는 사건이에요. 자산을 어디다 투자해서 누구한테 어떤 결정을 했고 그럼 거기 결정이 아무것도 몰라요. 전부 다. 왜냐? 여러분이 우리 회장님하고 절대적으로 거의 신적으로 열광했기 때문에. 자, 그거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질문 전부 다 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하나씩. 얘기를 먼저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신 걸 하나씩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질문사항 나오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했어요. 삼성빌딩 건,
그 다음 신설법인의 운영 주체가 누군지 다 모함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소희 변호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지위냐, 해인돼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그 다음에 이 지금 신탁과 회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누구 얘기 듣지 마시고 카드라는 얘기 듣지 마세요. 직접 저한테 들으세요. 예? 전문가도 아닌 사람, 비방할 사람들 그들을 통해 듣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전국적인. 결국 이게 폰지 사기란 뜻이 아니에요. 이 아이템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막 쓰다 보니까 뭐 일어난 거예요. 원래 매뉴얼대로 썼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박술렛이 왜 써냈는지를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더 쓸 거예요. 지금 내용을 알고 여러분 이런 글을 쓰세요. 반성을 낼 만한 내가 여러분 의문이 있었어. 내가 기록을 보니까 왜 쓰는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 방판법의 사건에 남은 이사들은 들어가지 않았대요. 회장님이 전체 결정했고 4차 산업이다 하면 회장이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 이사들한테 다 모든 걸 공유하도록 이 변호사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들어가야 될 사람 싹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 회장님이야 워낙 여러분 하니까 여러분 붕 떴을 거고요. 중요한 건 그 타임을 놓치는 다음에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회장님을 책망할 거 책망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퍼주니까 박스떼기로 돈을 갖다 주니 변호사는 뭐예요? 무조건 회장님만 하는 걸로 모든 걸 하고 다른 사람을 죄를 공유하도록 공유 경제가 아니라 범죄 공유 사건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 이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고 실물 경제에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처음 신생을 농수축산에 통해서 했으면 그걸 확대해서 가는 걸로 했었으면 그러면 이게 잘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차량이 웬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안 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소나타 기껏해야 소나타 정도 타도 될 뿐이 무슨 전부 다 외제차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내용은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여러분 제 말이 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들으세요. 딴짓 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3석권 하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 좀 깝치지 말고. 내가 다 질문이 있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결론이 오늘 결론이 그것도 기다리세요. 질문이에요. 본인 혼자 가만히 있으시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여기 진짜 저한테 수십 건의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삼성 빌딩 건을 하도 많이 물으니까 먼저 할게요. 삼성 빌딩 건은, 저는, 제가 처음 연락받은 게 1월 중순입니다. 중순. 그런데 1월 9일날 매각이 완료됐더만요. 위임은 작년 12월 달에 됐고요. 왜 이렇게 됐냐? 위임한 정확한 날짜가 어디냐? 회장님이 구속돼서 서초도 조사받고 서울구치소 넘어갈 때 위임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사건이냐? 여러분 잘 아다시피 프로모션을 걸었잖아요. 프로모션을. 예? 프로모션을 거는 돈이 있는데 그 프로모션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뛰어나신 말빨도 세고 똑똑하신 분이 한 게 누구예요? 좀 가만히 듣고 얘기를 다 듣고 하세요. 나중에 듣고 나한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단장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멈추지 말고 질문을 다 받았으니까 질문을 답할 때 가만히 계세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왔을 때 모든 분들이 대부분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몰랐어요. 나는 1월 말에 회장님을 만났고, 그때 나는 회장님을 책망했어요. 딴 생각 하지 마라. 예?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스케줄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게 2월 28일 하고 한두 번을 하고 나가셔야 된다. 이 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누가 보석을 못 넣냐. 보석 넣는 거를 그냥 툭 넣으면 돼요. 넣는다고 나올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는 없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신탁을 1월 23일 날 신탁을 하고 회장님이 법인 부동산 이걸 신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재산이 고수가 들어오고 다 압류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광주에서도 대량으로 압류가 시작됐고 제주도 사옥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압류가 되는 거 알게 되면 여러분 압류되면 괜찮아요? 먼저 다 압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채권액이 3조 원이 넘어요. 3조 원이. 그걸 압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딴 소리 하지 말고요. 고일창은 내가 1년 반 전에 한 건데 왜 옆에서 떠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는 처음에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 김사영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지나 이것이 하남 땅을 한다고 했더니 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냐 물어봤더니 인지가 한 2, 3억 나온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인지 들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해보지 않은 어떤 사람이 어떤 변호사가 그런 소리 얘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50만 원이면 된다. 그랬더니 반신반의하면서 저한테 맡겼고, 그래서 신탁을 했더니 실제로 신탁이 됐어요. 그 일주일 걸렸어요. 신탁이 되고 나보니, 신탁이 하고 나서야 김상현 단장도 처음으로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손 팀장도 다른 쪽에서 연락을 받으니까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저 악양에 있는 걸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가 또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뭘 갖고 왔냐. 제주도 사옥이 막 압류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주도에서 거기는 아예 그 제주 경찰청에 직접 인지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갖고 와서 제가 신탁을 해서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하남 땅도 신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차에 전체 부동산이 뭔지 나한테 전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있는 자산 중에 혹시나 불안정하거나 압류될 위험이 있으면 가져와라 했더니 가져온 거였어요. 그 중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의료 스마트 병원 하겠다고 용인 거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럼 자체적으로 해라. 나는 뭐 그렇게 내가 나서서 갈 건 없고 하고 싶은 것만 하라 그랬어요.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통장이 입출금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입금은 절대 안 되고 출금만 간시되는 통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계 통장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빌딩 매각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 신탁을 하던 중에 뒤늦게 삼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매각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냐 했더니 회장님의 승인하에 우리 합동비례 우리 박성희 실장이 주도가 돼서 팔았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나. 다만 회장님의 지시사항처럼 매각 대금의 자산 주식, 그러니까 회사 및 자회사의 부동산, 자산, 금융, 주식에 대해서 저한테 신탁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탁할 거 있으면 신탁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까지 저는 신탁을 받지 돈이 입금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정리하고 나서 하라고 하고 나는 들어온 돈에서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누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삼성 빌딩에 대해서 저는 팔기 전에 팔리고 나서 다 팔고 나서 했다는 얘기를 조금 여러분보다 좀 빨리 들었는데 저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고 회장님이 늘 위임을 잘 하잖아요. 김사인 대행에도 위임하고 여기도 위임하고 심지어 다른 로펌에도 위임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저희 신탁통장에 곧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예? 좀 기다렸어요.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왜 매각대금이 지금 없고 그분이 이제 우리 박성희 실장과 합의 안 되고 내고 인출되고 그 합의벌 걸 빨리 합의서 1000명이 넘는 합의서 이런 전체를 이제 받아오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프로모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일부 자금 주고 다 합의서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정리되고 남는 금액을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넣고 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할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예. 예? 회장님은 그 후에 다른 변호사한테 또 팔았다고 회장님 성품이 이때는 하라 그랬다 이쪽은 하지 말라 그랬다가 여러분 그걸 회장님 성품을 아셔야 돼요. 법무법인에 팔라고 그 전에 10%로 다시 돌려달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는 여러분 알면 깜짝깜짝 놀랄 얘기가 많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멋대로 하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회장님이 막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마 뭘 써줬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조치를 하는 건 조치하는 거지만 여기 반대 조치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고 싶은 데 하는 거고 다만 여기 신탁된 자금이 들어오면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신탁을 딱 하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시고 신탁되고 나면 여러분한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 진짜 전형적으로 팔랑귀세요. 그래 내가 회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누가 와서 울면서 회장님 또 거기서도 구치소에도 거기서 열광한다는 거예요. 구치소 안에 또 팬덤들이 꽤 있대요. 들어가서 그 구속된 팬덤들이 회장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 논의 없어요? 위임을 받고 하는 거죠. 위임을 받으니까 받고 한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는 따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한 거 있으니까 일단은 신탁을 받기로 한 게 저는 전부예요. 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 빌딩 건에 대해서 나는 맥을 아는 바가 없다. 처음에는. 왜냐? 12월 달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계약은 1월 9일에 됐고 나는 1월 말에 왔으니까. 그리고 뭐가 있는지 나는 몰랐으니까. 다만 신탁을 받고 나서 여러 와중에 뒤늦게 알게 되고 아는 것을 나중에 입금하라고 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삼성 빌딩 매각권과 관련해서 내가 공부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직까지 돈은 저한테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이런 또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함을 귀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요, 변호사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신탁을 받고 여러분이 하도록 압류가 안 되도록 방어를 해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경영한 건 절대 그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일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1년 6개월 동안 보혈 찬양을 내 개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시도스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회사예요. 너한테 등장한. 그러니까 내가 바빠.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법률적으로 신탁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사영 대행이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도 신탁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압류돼서 내가 신탁을 받아서 벌써 파산입니다. 모든 것들이 압류되고 다 재료로 끝났어요. 공중분해되고 끝났습니다. 이제 차정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동산을 여러 신탁해 놨어요. 자, 앞으로 이 법인에 있는 자산도 다 신탁해 놨어요. 통장에 입출금이 안 된다서 내가 압류가 안 되면서 입출금이 되도록 다시 열어놨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주식도 신탁받으라고 했고 같은 취지에서 법인을 내가 100% 신탁된 주식으로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냐? 회생이 들어가면 받을 법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아 놓은 거고 저는 수탁자의 100% 주식이에요. 수탁자 한다고 내게 되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수익권자예요. 수익권자는 누구냐? 여러분 팬덤 전체와 채권자들입니다. 이 채권자 전체가 여기에 수익권자 되고 회장님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전체, 회장을 포함한 전체의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회사가 회사인 개인 자금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돼요. 회장님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명도 본인들이 만들라. 그래서 지금 여러 수석단장님과 여부터 의견이 다 달라요. 이 의견을 다 만드는 동안은 만들지를 못해. 그래서 일단 내가 아무나 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나마 단장님들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천안에 있는 안전지대 분한테 부탁해서 이름을 좀 빌려달라. 그분 주식 없어요.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대전의 비대위 그 다음에 여기 다 이제 총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총회를 해서 팬덤들의 총회를 통해서 경영 방향을 이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이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내려간 재산을 잡아준 거예요. 잡아준 거.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모든 예앙이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이 하는 그 스토리가 막 롤업이 되면서 세배수를 막 받아가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안 받아가는 존재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장래의 수익이 나눠서 만약에 비트코인처럼 이게 대박이 터져서 100배가 뛰었다. 그럼 여러분 뭐 얼마인지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막 써제 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체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이 시스템은 서초구청의 해산 명령이 내려졌고 자산이 부채가 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파산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그중에 건질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일단은 안전지대로 안전한 곳으로 제가 신탁을 해서 일단 이양을 해서 이 주식을 압류가 못 되면서 어느 개인도 먼저 못 가져가고 여러분 전체의 재산으로 일단은 보존을 해 놓은 겁니다. 먼저 다 해놨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제가 신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탁하는 것인데 이 플랫폼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공유경제를 하는 것도 좋고 공유경제로 여러 10만 명이 같이 쓰면 다른 아이템들을 여러분의 냉장에 가면 돈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지 많다고 그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4차 산업에 대한 모든 부분이 그 자체가 모이는데 예를 들면 쿠팡도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조직을 짜는데 몇십 초 했다가 한 방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켓컬리도 그렇고 모든 게 조직을 짜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 카톡도 무료로 막 까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뭐 은행도 한다, 택시도 한다, 쇼핑도 한다, 뭐 머니도 한다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불행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잘 되도록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있는 돈을 다 쓰고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3조 원분에 여러분 뭐 1억씩 해봐야 배당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끝내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래도 이게 온 자산과 실물들 그 다음에 인프라 이 모든 걸 가지고 하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이 있으니까 전문 경영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을 하시는 거고 경영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전문이 아닌 개인이 혼자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려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왔냐? 저를 초대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뉴맨 이미경 폼장이 했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 서너 차례 계속 미팅해서 그래서 제가 20만 원 입금하면 나 미팅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김상인 그 당시 울산 본부장도 왔고, 롱대피 사장도 왔고, 윤경 부사장, 배현 단장, 그 다음에 김규민 이런 분 이사, 감사, 직원들 다 와. 수십 명이 여러 차례 우우 왔다 우우 가고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그 회장님이 날 만난다면 만나고 안 만난다고 다 끝을 내기로 했는데 여기 이민혁 본부장님이 접견비를 먼저 넣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안 할 걸 뭐하러 가냐고. 내가 보면 변호사 홍수가 벌어졌을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본인이 만나겠다. 그래서 내가 간 거였고, 갔더니 법인을 선임해서, 그래서 방판법과 사기 사건을 제가 2개 선임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LKB가 또 먼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LKB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기로 돼 있고, 서초도 사기건이 워낙 중대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같이 하기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타 코리아의 법인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서초도 사기건 전체에 대한 변호사예요. 그 중에 우리 이상은 회장 개인도 제가 맡게 됐고, 서초도 개인도 맡았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회장이 맡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이사들, 직원들, 플랫폼장, 수석단장 이 전체에 선임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점점점 보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회장님과 이 전체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조금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회장님은 모든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다고 해서 했는데, 직원들은 실제로 보면 자금 투자 관계는 전부 다 회장님 결정돼. 여기는 회장님 모든 걸 결제하게 되지 회장님 사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나요. 돈 한 푼 안 나가는 구조더만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회장님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회장님 개인은 개인이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전체를 제가 맡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 법인의 전체 사건을 제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사 감사 사건도 맡고 있고, 또 서초소 직원 전체의 사건들을 다 맡고 있는 변호사예요. 숫자적으로 제일 많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문제점이 뭐냐? 회장님이 4차 산업에다 아이들은 전부 다 회장님이 나왔고, 돈도 회장님이 다 썼어요. 모든 돈을 어디에 썼고 어디에 썼는지 그건 회장님만 알아요. 그 수익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도 회장님만 알아요. 거기에 일개 과장 직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채권을 그대로 갖고 모든 것을 아이템을 갖고 해서 일단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법적 지위가 뭐냐? 저는 그냥 이 시스템 코리아의 수탁자로서 신설법인의 부동산, 동산, 금융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방파법 사건을 맡고 있고, 방파법 사건에 손이사, 정이사, 박이사, 김감사, 김트리플 이 사람들의 공동 변호인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 사기 사건에 회장님을 제외한 이사, 감사, 직원 5명, 수석 단장, 트리플 600명 폼장의 변호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하기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위, 회장을 하면서 저는 이전부터 쭉 얘기를 했어요. 회생 방안을 얘기할 때 우리 김상인 단장도 좋다 그랬고, 또 엄 변호사도 좋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얘기했어요. 왜냐? 회생 방안을 많이 해봐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회생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축산 같은 영농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면 영농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신설법인을 통해서 이걸 떠안아서 이양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권자, 3조 원의 채권자들이 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양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예정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회장님을 만났어요. 2월 초에. 그랬더니 회장님은 영농법인은 아무 세제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설법인 하나로 가라고 그러면서 2월 5일날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서초구청의 해산 명령은 해산 명령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살리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해산이 바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이걸 하고 신설법인을 안 하면
이제 이게 마지막 최종 붕괴되기 전에 마지막 붕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직원들을 해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해임하게 되면 임면을 하고 해임을 하게 되면 여기 다 서로 폭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회장님 사인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고, 그래서 주식은 100% 기본적으로 하던 신탁하는 건 내가 했고, 수익권자를 회장님을 포함해서 시스템 모든 출자자, 여러분 팬덤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렌트카나 그 다음에 가맹점 채권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이 혼돈스러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여러분 파산되는 거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넘어오는 게 나아요. 바로 여러분 혼돈이 바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만약에 신탁하고 해상 안 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김상현 대행이나 엄변사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회장님 지시사항 받아서 왔다 갔다 검토가 안 돼요. 회장님이 전체 회장님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부산에서 바로 석방된다고 하니까 구정전에 석방된다고 하니까 모든 결제가 올스톱이에요. 왜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김상현 대행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 대행님 뭐하러 가냐고. 회장님 곧 나오는데 나오면 끝이야. 여러분 안 맞아요? 대행인데 회장님이 출소를 해. 그날부로 끝나는 겁니다. 사건이. 바로 울산에 내려가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넣었지만 이게 검토이 되겠어요? 결제가 안 나오지. 그리고 김상현 대행에 대해서 회장님 잘 아냐? 잘 몰라요. 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인이 돼서 대행이 된 거예요. 세상에 무슨 결혼식을 하는데 옛날에 무슨 가마 타고 와서 얼굴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잘 알아야 되는데 직접 만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후에 얼굴 특별 접견을 할 때 잠깐 했는데 그때는 이미 경찰에서는 공모관계 공범을 잡기 위해서 녹화하면서 다 하고 있어갖고 별다른 대회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해임한 것은 전부 다 오해잖아요. 자, 부산에 그분이 나 때문에 안 된다고 5만 4만 했으니까 회장님 또 갇혀있잖아요. 내가 석방을 못하게 했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만, 그래 회장님 얘기가 썼잖아요. 전체 LKB를 제외하고 전체 하는 걸로 시끄러우니까 그거 빼고 범인 전체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만 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서초선은 왜 해임했냐? 제가 그 김감사나 이분을 맡았는데 이사 감사를 다 맡았는데 가서 또 월요일날 울고불고 한 것 같아요. 울고불고. 그래서 또 써달라고 하니까 써준 거예요. 회장님은. 또 그 다음 날 내가 가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딱 얘기하잖아. 막 역할 분담을 한다 그랬잖아요. 회장님 사건을 서포트 해달라고 해서 서포트 하는 걸 해서. 왜냐? 제가 다른 사람 전체를 맡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실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현 대행의 역할이 뭐냐 했더니 경영자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경영자가 아닌데 여러 차례 자꾸 해임한다 그래서 내가 김상현 대행한테 그래서 왜 해임하려고 하냐? 왜 자꾸 해임하려고 하냐? 어차피 없어질 회사를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했으면 수백 건의 압류가 되고요. 고소고 안 했으면 벌써 하면 그냥 끝장입니다. 이렇게 비대위 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서초소에 다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예.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돈 많이 벌었는다. 네, 그래서 플랫폼 뭐 몇백억 벌었다며요. 다 사기에 주된 돈 많이 버는 사람 전부 다 고소 대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마약을 세게 먹인 거 똑같아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바로 마약을 먹은 건 똑같아. 그러니까 LKB나 저는 바로 못 나온다 하고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 누굴 택해? 나오는가 보다 하고 다 거기 믿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가 돈 드리는 걸 아니니까 자기들이 내서 하는 거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지.
특히나 법무장관이 이 시더스의 사무실 중에 하나에 먼저 있던 분이 법무장관이 됐으니까 기운이 좋대, 기운이. 이게 기운이 좋아서 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 돈을 가서 수많은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니 이게 손혜진 그분이나 그분 개인 돈이에요, 이게. 결국 여러분 돈이 흘러가서 다 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박스대기로 몇십을 줬더니 간에, 몇백을 줬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어차피 회생 들어가면 신설법인에 다 이양될 건데 왜 굳이 만드냐. 단장 해임된다고 수석단장 해임 하더라도 그분은 역시 출자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예요. 우리의 아직 소중한 채권자들이에요. 그리고 실적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단장님만큼 수석단장님들이나 기본 경북단장님, 이런 단장님들, 뭐 전 단장님, 김종수 단장, 이런 분들 빼고 실적이 그만큼 좋냐고요. 뭘 끌고 갈 수 있냐고요. 이 조직은 기본에 해본 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처럼 이 조직을 광범위 해본 사람이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뭐가 문제다 낮추면 되고 해법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뽕을 먹이니 사람이 아니 거기 갇혀서 있는데 10분 내인데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회장님 곧 나옵니다. 10일 날 나옵니다. 6일 날 나옵니다. 두부 갖고 이게 무슨 이런 잔치를 벌리냐고요. 그리고 다음날 구정 지나고 또 온다. 내일 온다. 16일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15일 날 해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 19일 날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는 가짜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걸 뭐 구경해서 이 침몰하는 걸 그냥 보고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잘 빠진다. 물에 잘 들어간다. 의도도 좋아도 모르는 사람이 의도가 좋을 수가 있나요? 뭘 알고 해보냐고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여기 조직이 없어요. 김사영 대행도 올라왔으면 여기 사람들 직원들하고 잘 가는데 직원들하고 하나도 안 해요. 다 내보내고 혼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대권 그분도 다 그만뒀다며. 그럼 누가 있냐고요. 엄밀한 둘이서 뭘 여기서 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신설법인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와서 회장님이 먼저 그걸 만들려고 했고 그 중에 내가 누굴 만드냐. 내가 김상현 대행은 회장님 경영장을 안 해서 난 별로 신뢰를 안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여기 비대 중에 합동비대 회장이 믿었던 분, 그 다음에 천안, 가맹점 이걸 전체를 통합해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통합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합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 사건이 지금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다 자르고 누가 할 거냐고요. 결국은 떠가서 다른 데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 법이 만들면 김상현 대행이 원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포인트 환원에 블록체인 기반에 의한 포인트 환원에 따른 그 특허를 이용한 걸 하니까 그걸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하되 이걸로 가면 갑자기 바뀌면 서초수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긴 내야 되는데 내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별도 법인 하나 만들어서 런칭해 준다 이거예요. 탑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가맹점 비대위 천안 합동 이 세 개가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합해 세 개의 비대위가 했다고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부천하고 이분들은 아직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좀 지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정리하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양돼 있고 모든 자산돼 있고 회생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 휴대폰 법인에서 월급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김사영 대행의 월급과 또 우리 엄 변호사 얘기는 일단은 여기서 지불돼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회의를 거쳐서 지불해야 될지 말지 결정해갖고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천 어디 이제 팬덤 비대위에서 어젯밤에 올린 거잖아요. 대응 방안.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회장님이 이중 플레이 한다고. 왜냐하면 회장님, 부천도 뭐냐면 회장님께서 본인들한테도 위임을 했다는 거야. 또 손 트리플한테도 위임했다는 거야. 또 엄 변호사한테도 위임했다는 거예요. 김상현 대행 나한테도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설법인은 여러분 전체가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총회를 전체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방향을 잡으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자산 매각 동결한다는데 걱정할 게 없어. 다 동결돼 있어요. 예? 여기는 동결한다고 했을 뿐이지 압류해서 동결해 놓으시든가. 근데 아직 안 돼 있어요. 다행히 내가 신탁을 통해서 다 동결했으니까 걱정 안 하실 때요. 단체 압류 하셔도 되는데 압류된 거는 신탁된 거는 압류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라는 게 제가 자필 서명을 받아오고 여기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장이 좀 난처해진 것 같은데 이 신뢰를 격화시키고 회장님 세력들이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하는 게 여러분 채권단 전체가 같이 가도록. 아, 좋아요. 가맹점 비대위 동의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신탁해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장을 하시겠다네. 고소장을 하면 회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법적 조치를 하면 회장님이 타협할지 모른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회장님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가운 머리로 통해서 선 법적 조치를 한 후에 어떤 조건이 되면 회장님에 취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위주로 가자. 이제 누가 돈을 곧 준다, 안 준다, 이런 말에 대응하자. 그 다음에 회장님한테 대응해서 이제 사사건건 협조하도록 하겠다. 이제 비대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문서를 작성해서 조치사항 리스트를 한다고 해서 어제 밤 새벽 1시 15분에 올려놨네요. 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현명한 판단과 활동이 보람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어제 올린 건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하시고 어쨌든 이게 이렇게 출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 질의응답을 저희가 한 거고요. 이 자산 신탁과 회생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서 이걸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것을 해놨으니까 이제 이후부터는 여러분 전체가 주인이 돼서 이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이제 자산을 좀 앉아놓고 뭐 싸우든 말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회장님이 제가 갖고 있는 신탁 받은 자산 일부 자산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나머지 전체 회장님이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 어떤 자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5천억 중에 그 자산을 회장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회장님이 내겠다는 방언은 뭐냐. 그 다음 신설법인의 로드주셉을 얘기했습니다. 경영 주체는 여러분 팬덤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금융은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모든 조직을 그대로 이양받고 전산, 캐시, 가맹점 그대로 살려놓을 겁니다. 어차피 새로운 방안을 회장님이 내도 이 조직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수석단장, 단장 플랫폼을 그대로 해서 신설법인에서는 그대로 끌고 와야 돼서 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회장님의 사건 진행되는 게 방범법 사건이 2월 28일이고요. 성추행 사건이 3월 13일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큰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이거는 무죄라고 하는데 무죄가 안 되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초수 사기건이 3조 원인데 지금 여기 이 서초수에서 보고 있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라면 회장님께서 쓴 돈이 많아요. 경영 판단을 해서 무슨 이사회를 했다, 그 다음에 출자 총회를 했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방향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게 됐고 누가 어떤 경영을 했는지 각 사건마다 서초수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을 회장님 처리하는데 이런 사건을 재판을 받으면서 경영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비대위 중심에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겁니다. 지금 회장님이 탄원서 받아야 되지만 신설범에서 전체 채권자를 위임받아서 한꺼번에 포괄적 탄원서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이것만이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잘못 썼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데서 형사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가맹점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채권단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시스템은 이미 회사 명의에서 파산이에요. 그냥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 좀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신탁된 재산하고 요 사건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예. 이거 뭐 제가 이거 한번 하고 앉아 있겠어요. 저도 바쁜데. 그 다음에 김상행 대행과 이 대응을 서초소에 처리해야 되는데 김상행 대행도 서초소에서 넘버2니까 조사 대상 아니겠어요? 아니면 울산 본부장으로서 조사 대상이고 엄뷰사람도 플랫폼장의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폼장이라고 그랬던데 팬덤인지 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조사를 변호사기도 하지만 조사 받아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3월 1일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원금을 받은 사람이 138만 정도 된다며요. 8만 명 중에서 이분들이 130만 원씩 내서 8만 명 하면 한 1,000억 정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겠다는 게 이제 회장님 방안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캐시로 해는 자본 적립된 걸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발표 방안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만 명이 130만 원씩 다 내야 됩니다. 그게 회장님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김상현 대행의 방안은 별도 네트워크를 통한 하는 건데 이것도 법인이 만들어져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법인 만든 것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닷없이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는 이 조직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라고 해서 오해가 된 부분, 여기는 사건을 이상은 회장의 사건의 전체를 기록을 본 사람과 조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나눠져 있어요. 이 본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예?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좀 기다리세요. 예, 뭐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대표자들이 와서 제가 논의해서 수석단장과 이하 기존의 경영진들 다시 와가지고 논의해서 오픈하는 부분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빨리 나오는 거 아이디어는 계속 받더라도 결국 이 회장님이 나오는 거 상관없이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바로 경영주체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단장님도 물었더라고. 지금 하면 방판법 위반이 아니냐? 혹시 이게 사기가 안 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방판법 위반은 첫째, 이게 롤업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롤업을. 그리고 3단계 이상으로 롤업 되게 하는 이런 조직을 했기 때문이니까 그 조직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 주식에 제가 그 신탁 수익권 증서를 나눠줄 것이고 그 주식까지 논의해서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한 단계가 됩니다. 그냥 그 법인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총회를 통해서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서 투자할지 말지 여러분한테 상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기 사건은 일어난 게 뭐냐면 그 아이템을 다 설명하면 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하게 돈이 많이 벌린다, 뭘 줄 수 있다, 이것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산이 법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입금도 안 되는데 먼저 가상의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맡아야 될 돈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실물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인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인 전문가와 그분들이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지가 이 수사 과정을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상을 우리가 수영할 때 막 수영을 하면 경계 선상이 없으면 깊은 물로 헤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딱 쳐요. 여기까지만 안에서만 수영하라고. 아무리 수영 잘한다고 해서 막 깊은 데 가서 막 달리다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 회사는 법률적 위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하는 것들을 일단 하면서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를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어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카드라고 한 잘못된 것들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결론을 마지막 내면, 첫째 보세요. 삼성 빌딩 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성 빌딩 건, 예?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삼성 빌딩 건 제가 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오기도 했고, 저는 지금 돈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고 나서 돈을 저한테 넣기로 돼 있어서 나중에 자산 보고서 오면 여러분한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장님이 어떤 서류를 했고, 회장님은 어떤 법인에게 또 위임을 했고,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했고, 이런 서류를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설법인 운영주체 결론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포함해서 팬덤과 채권자들 전체가 운영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저의 지위는 여러분의 휴스템의 법인의 전체에 제가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신탁을 받은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 및 직원 팬덤 트리플의 사기 사건을 맡은 변호사고, 그 다음에 방파법 사건에서도 공동 변호인입니다. 그 다음에 회장님의 어제 쫙 그래 보시듯이 보조 저희가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신탁을 안 했으면 벌써 재산 다 압류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잘 아시게 기본적으로 오늘 엄 변호사나 김상희 대행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김상희 대행의 제 서류에 보면 모든 신탁 과정은 김상희 대행과 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손 팀장하고 저하고 하라고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상희 대행과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희 대행을 모르는 거예요. 경영자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 변호사는 그냥 접견 변호사라고 얘기해서 저는 접견 변호사로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접견 갈 때 같이 가다가 나를 못 들어오게 막고 엉뚱한 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얘기 들어보니 그쪽으로 가서 하고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그거는 김상희 대행도 아마 얘기 듣기로는 그 매각하기로 한 회의에도 김상희 대행이 거기 같이 앉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진에 현장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 논의 과정에.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모른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왜냐면 어떨 땐 저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잠깐 하고 또 예를 들면 조언을 하죠. 해임하라면 해임하지 마라. 그리고 김상현 대행도 이렇게 괜히 악감정 갖고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회장님 나오면 울산 내려갈 뿐이 왜 이러냐. 예? 그리고 다 카드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엄 변호사가 변호사예요. 엄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일 뿐이에요. 접견 변호사 중에 팬덤 중에 접견 변호사일 뿐이에요. 그분이 더 나서서 할 수 있는 거고 회장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어보지만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회장님도 바른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카드라 보지 않은 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회장님이 아까 그 비대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회장님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부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시 이쪽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사람만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출자단적이고 저는 쟤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경영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돌려줄 의무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수탁자니까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공지를 뭐가 끝나냐고요. 소상히 설명하고 진실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회장이 모든 걸 살릴 수 있냐? 김대행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회장님이 실제 알았던 거 좀 다르다고 하고 충격을 받아 이러면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했으니까 제가 원래 말한 대로 제가 제가 뭐가 달랐어요. 원래 그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회생방을 가야 되고 신탁돼야 된다. 근데 신탁이 안 된다 그래서 비싸서 아니다. 저렴하게 그냥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 회장님한테도 시스템은 어차피 해산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파산이니까. 해산되면 뭐가 있어요. 해산되기 전에 회생을 넣어놓고 그 사이에 벌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양해서 여러분들의 권리가 되도록 보전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금 회장님이 이빨 치료를 받는 사람인데 계속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냐고 딱 묶어놓고 정확히 어디가 잘못됐고 하니까 조금 아프더라 참으세요. 이래야지 진정한 의사지. 결국 이렇게 돼서 회장님에 대해서 솔직하고 냉정한 얘기를 해줘야 돼. 무조건 회장님 나옵니다. 무조건 회장님 무죄입니다. 이걸 냉정하게 재판 들어가서 김양수 변호사나 그때 이종규 변호사 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수십억씩 받아갔다며요. 그럼 무죄될 걸 왜 해갖고 다 구속시켜놨냐고요. 그리고 딱 그대로 그냥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기라. 그래서 결론은 폰지 사기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템은 돼야 되는데 이게 폰지 사기처럼 의심이 갔던 이유는 회장님이 수익이 날 걸 하면서 줄이면서 설명해가면서 해야 되고 수익성 나지 않으면 다른 것들 자산을 좀 축소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앞으로 더 될 거라고 긍정적 마인드로 막 돈을 집행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금이 고갈되는 거죠. 그 작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금, 출자금 반환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지금 출자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이 시더스는 새로운 법인에서 위법 요소를 다 정리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경영을 하고 여러분도 희망하는 생활 버리시라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이 플랜을 좀 낮춰야 돼. 수익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을 가져갈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이렇게 10만 명, 20만 명이 되는 생태계를 만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산은 맞아요. 그렇다고 그 자산이 바로 현실에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된 주식처럼 이게 투자했다가 조금 기다리셔야 하고 그 사이에 급한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것을 기존에 많이 받아가신 분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양보해주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못 받은 분들 위주로, 특히나 경제적 어려운 분들, 가맹점이나 렌트카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해서 방향을 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법인이 정상으로 돌아간답니다.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지 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돈이 빠진 것 중에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쓴 게 많아요. 그거는 회장님 개인적으로 해명하시고 회장님 개인적으로 책임지실 부분이 또 있는 거고요. 그거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돈이 있으니까 회장님 그거 다시 반환하면 또 되는 거고요. 그거는. 예? 제 원금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돈이 벌리면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회사를 그냥 먼저 해서 그냥 있는 거 씨앗을 다 죽여버리자 하면 그냥 이걸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방향이 있고 딱 두 가지예요. 무슨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할 거니까 나는 제가 거기는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권자를 여러분을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수석단장님과 경영진들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대표에 있는 여러 각 대표이사 되는 우리 천안의 오동관 대표님 또 뭐 여러 분들이 다 하신 분들 그래도 수고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반환할 수 있는 것도 방법도 협의해야죠. 그거는 회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가신 게 있으면 그거는 반환해서 그것을 여러분 채우서 하는 건 또 다른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된 거고 이것이 지금 각 지역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혹시나 어떤 게 좋을 건지는 다음에 하시면 되고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아요. 내가 무슨 이거 사건을 이거 지금 조사받고 준비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저는 얘기 들은 거고요.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하시면 되고 이미 사고가 자빠진 거예요. 사고 난 거고 그건 냉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하시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신설법인의 수익권자로 여러분 들어오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돈 많이 받은 분들, 뭐 수백억씩 버는 분들은 조금 해서 여기 도울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근데 생 비난하고 뭘 훔쳐가고 내가 보혈찬을 여러분한테 뭘 오라고 해요. 아니, 오고 싶은 사람 오고 누가 오라고 한다고 여기 길에 오냐고요. 저도 힘들어서 안 해요. 그러나 힘든 사람이 있고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종교가 절에 다니시면 절에 가잖아요. 절하잖아요. 그거 왜 간섭하냐고 왜 하냐고 그래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근데 또 수석 트리플님들이 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돈을 조금 7단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갑자기 8단계, 9단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즉시로 빼가면서 바로 대량 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어난 문제고 그 다음에 고가의 농수축산물을 했으면 한 달에 나갈 돈이 100억 정도로 끝날 일을 고가의 외제차부터 시작 가전제품 뭐 한도 없이 하니까 500억, 600억씩 그렇게 돈이 나가니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럼 냉정하세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떼돈을 버냐고요. 그 자체를. 그리고 냉정하게 회장님이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그 정도
과거 이력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마음을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전문가 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크로스 체킹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지갑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써버린 거예요. 그게 회장님 개인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냉정하게 해야 될 것을 너무나 팡팡팡 돈을 쓰는 바람에 돈이 빠져나간 부분도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기에 많은 조언을 주신 분이 우리 정길영 고문님이신데 고문이 오셔가지고 전국을 다니면 몸도 아프신데 이걸 다 설득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에요. 내용을 모를수록 잘 듣고 어느 말이 맞는지 나는 어느 라인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이 들어야 되고 혹시 모르면 내 말을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결정해서 여러분 갈 길을 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좀 있다가 김상인 대행과 엄변호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분 말이 맞으면 글로 가시면 되고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제 말대로 오면 되고 각자 가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모든 자산이 신탁되어 있다는 거, 데이터가 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 저도 안 하는데 정기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했다고 하고 통합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신 분들도 정기령 고모님 얘기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뭐 내가 이게 막을 일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엉치 주장을 하니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있는데 같이 안 산다고 다 돼 있는데 우긴다고 될 일이냐고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오동관 본부장님한테 일단은 정말 악역이지만 대표이사 맡으라고. 누가 안 맡으면 서로 싸우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교체하는 건 다음 문제로 일단 맡아달라.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론회를 빨리 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걸 어떻게 할지도 잘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설법인에 다 수익자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회장님이 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장님이 이해관계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큰 이해관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회장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그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냉정하게 따졌을 때. 회장님이 나오면 모든 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하기도 어렵고 회장님에 대해 갈려진 형사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회장님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모두가 회장님이 잘못된 걸 도와줘야지 이렇게 그나마 회장님이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 무조건 거기에 숨어 있지 말고 이 이야기를 전체 들어서 이제 각 플랫폼에 가셔가지고 각 지역 본부별로 가서 내용을 듣고 각자 토론을 하세요, 이제는. 그래서 이 사는 방향이 무엇인지, 보석은 우리 대륙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대륙에서 물어보거나 손틀프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물어보고 나머지 그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지금 현재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은 그대로 현장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 그대로 가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고 누가 뭐 카드라 가서 쪼록 봐서 사인 받고 그 거짓말 하듯이 엉뚱하게 해갖고 보고한 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억울하게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스라엘에서 물론 회장이 믿고 들어갔지만 그렇게 폭탄을 맞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위로해 주시고 이제 서로 간에 비방 그만하시고 몰라서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거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걸 멈추세요. 멈추고 이제 대대로 진행해서 빨리 이걸 돌려야 됩니다. 3월부터는 그대로 다시 실제 돌아가고 회장님 안도 받고 여기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 자산이 넘어왔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걸 끌고 가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가 가서 면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억울하겠지만 그분들, 예. 그래서 일단 왔으니까 이제부터 돌릴 수 있는 것, 그나마 자산이 좀 신탁돼 있고, 또 뭐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상동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프로모션 한 건 정말 무리수예요. 그거는 하나도 없는데 한다고 해서 그분들,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들은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처리된 건 잘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가지고 와서 다음 방향을 찾도록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오동곤 팀 위원장님을 지금 대표이사가 돼 있고, 또 정기용 고문께서 전체 하시면서 사람들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모아져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으면 그 프로모션 당해서 돈 낸 사람, 선수금 몇 억씩 낸 사람들, 그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바로 한 번도 못 보다고 바로 했으니. 응?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을 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 3월부터는 일단 돌아가고, 뭐 이렇게 쇼핑몰이든 지금의 조금 농수축산인 중심이 되어서, 또 우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수익이 될 만한 걸 돌려서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위로가 될 것이고, 회사가 살아난다고 그 전제가 돼야지, 그냥 원금 달라고 하면 절대 못 줍니다. 딱 깨놓고 얘기 때 원금을 바로 어떻게 돌려줍니까, 이게. 그래서 네, 맞아요. 포인트도 좀 내리고 다운해서라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가 일이 되게 정상도 되도록 하고, 하는 사람 박수를 쳤어요. 무슨 욕을 하는데, 비방하는데 정신 팔려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김상인 대행과 엄 변호사는 일단은 회생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일단은 홀딩 하라고 저도 의견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니까 당장 안 받아도 있는 벌은 돈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먼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벌어서 하면 그 미지급된 건 나중에 주면 되니까. 그래서 회장님을 너무나 하면, 여러분들 신발도 일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게다 신작을 가지고 계속 절을 하면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600망의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섬긴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장님이 정말 4차 산업의 공유 플랫폼 경제를 만들고, 특히나 농수축산에 대한 이런 걸 만든 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포지션을 잠깐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투자를 전문가 아닌데도 너무나 팡팡팡팡 쓰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역 본부별로 정말 어려웠거나 힘든 팬덤들, 그거는 한번 연락을 하세요. 다 연락을 해갖고 그런 정보가 전체적으로 취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절박하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 사람들이 정말 믿으면, 돌려달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순서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절박하거나 어려운 상황들 위주로, 그런 각 폼장님들이 잘 하실 거고, 그것이 지역 단장님을 통해서 취합되면 그분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방향도 찾고, 또 각각의 가맹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 자리를 만든 거고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먼저 하셔야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피캐시도 그냥 시스템 회장이 만든 시스템 그대로 돌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계속 그 데이터를 올리면 위법사항이 아닌 부분만 정리되면 당연히 이 신설법인은 멀쩡하게 되는 것이고 돌릴 수가 있고 또 새로 제 안타까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얘기 보고받기로는 그 지역의 건물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건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을 찾아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하시고요. 또 여기 지금 보시면 비대위도 인재에서는 그러시잖아요. 네. 이렇게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하실 거는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고 고소할 거는 고소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거기 하신 분들도 돈을 다 받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님들도 다 피고조사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 거고 가장 많은 문제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해답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이 내용을 그 김상인 대행과 엄변호사 내용도 보시면 양쪽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걸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도 질의응답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정리했습니다. 네. 자, 뭐 고소하면 돈이 해결되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파산되거나 이거는 안 됐다는 거. 그래도 자산들이 일단 이양되어 왔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서 회장이 이게 산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130원 낼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더 내겠죠. 그러면 더 빨리 회복되겠죠. 그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 그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이 하시고요. 욕하고 비방했던 것도 다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이 다수가 모인 사건을 누가 개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설득해서 되든가요? 논리적으로 되든가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한다고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을 때 가장 교육을 잘못 시킨 사람이 교육자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목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잘못 자유롭게 시켰더니 저 시장통의 어떤 아주머니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유롭게 생존하니까. 그래서 이런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영이 있잖아요. 한 개인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존재들이 뭉친 조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이 있고 수많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멍청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를 해봐도 그렇고 똑똑한 그룹일수록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넣고 기도를 하면서 기업 본부별로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냉장에 이제 토론하세요. 그래서 각 수석 단장님을 중심으로 지역 단장님께서 주축이 돼서 새로운 법인에서 모든 것이 원상 회복입니다. 다 자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토론을 하시라는 거예요. 토론해서 안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다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 이제 공격 그만하고요. 예, 이 어려운 과정에 가장 고생하며 진짜 직원들이 왜 피의자가 됩니까? 세상에 어떻게 진술해놨기 때문에 예? 월급 3, 400 받고 있는 그 직원들이 무슨 피의자냐 공범이냐고요. 그렇게 이 사건을 엉터리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은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로 가실 분들은 또 그거 하시면 돼. 이거 하면 또 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늘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 뭐 다단계 하실 분 빨리 가서 다단계 하시고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힘을 가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에 회장님이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래도 힘을 가진 사람이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양떼가 소떼가 엄청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10만,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나마 또 자산들이 있고 투자된 자회사가 있어요. 미스나한 거는 이제 시정하고 교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깡통 회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나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깡통 회사가 아니라 있는 회사, 아니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게 하고 싶은 거 하라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전문 경영들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각 그 플랫폼장 또 단장님들 얘기해서 이 새로운 법인에서는 그분들이 다 주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못 받으면 회장님한테 직접 우시면 아마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돈 있으면 그건 또 선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방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우리 그 김상영 대행과 엄 변호사 하시는 것도 잘 들어보셔가지고 그분들 중에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팩트가 제가 아는 내용과 좀 다르게 왜냐하면 저하고 따로 얘기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고소장 쓰시면 받을 수 있으면 먼저 빨리 쓰시면 됩니다. 고소장 쓰시는 거는.